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도 국민의힘 윤두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 발언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개적인 자리였습니다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서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국가의 대사를 향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두현 의원님 어떤 배경으로 좀 봐야겠습니까? 그 싱하이밍 대사가 한 이야기는 네. 이 단순한 결례를 넘어서서 그 중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이 드러난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양국 관계라는 것은 상호 존중, 상호 호혜의 정신이 기본입니다. 과연 싱하이밍 대사가 그런 생각 있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중국이 지는데 배팅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을 거다. 일반 사인 간에도 하기 쉽지 않은 공갈, 협박성 발언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중국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도 되는 나라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대한민국은 그래도 G20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G8 이렇게 들어가는 이른바 중국이 마음대로 취급해도 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 뭐 파탄을 내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서로 지킬 것은 분명히 지키는 관계를 갖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비록 그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지만 거기서 이야기를 한 배경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해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교관의 품위를 저버린 것이고 마치 정치인처럼 그런 언사를 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이후에 우리 외교부가 초치를 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외교부 1차관이 대응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에도 주중대사 정재호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는데 이때 중국 측은 차관보급이었습니다. 사실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의 뭐 거의 국장급 공무원이란 말이죠. 이런 국장급 공무원의 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맞상대하는 거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좀 과잉 대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조급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계속 국정 지지도가 40% 넘어가다가 다시 40%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일단 적극 지지층을 좀 결집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동시에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선거 전략가가 개입을 해서 국정 전반에 좀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문제조차도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뭐 묵묵하게 지켜보시고 외교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옳았고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또 준엄하게 꾸짖고 이런 방식이 나았을 텐데 굳이 대통령께서 비공개 회의 때 하신 발언을 이렇게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이제 그것은 결국 중국 때리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일정하게 반중 정서가 있고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시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윤두현 의원님 생각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지나친 해석이다. 이른바 말하는 이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 대여 관계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대표가 중국 대사관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 특히 외교라는 것은 그 의전,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당 대표가 네. 중국 대사 관저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서 상당히 무례한 이야기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그렇게 커지지 않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른바 말하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이라는 문제는 이 지나친 해석이고 만약에 했다면 네. 대사관저로 찾아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봐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중국의 이른바 말하는 이제 전랑 외교, 이제 이른바 이제 늑대 외교라고 이야기해도는 아주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이거를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2020년인가요? 그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 그래서 네. 중국이 호주의 철광석을 수입하는 것을 통관을 지연시킴으로써 사실상 무역 장벽을 칩니다. 등등. 그런데 호주가 굴복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때 석탄 수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중국에 석탄이 모자라서 발전소를 못 돌려갖고 오히려 중국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자세가 나긋나긋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실 뭐 중국은 큰 산봉우리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여기에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선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2009년인가 10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아닌데 저도 이제 언론계에 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국군포로 출신 이제 이 북한에 있던 사람이 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이 검거가 됩니다. 네. 중국 그 공안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 북한으로 보내느냐 대한민국으로 보내느냐 가지고 막 뜯을 때 그때 저희들이 이제 저 언론인과 중국 대사관의 그 책임이 아주 높은 그 직위에 있는 사람과 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 이 북한에 억류된 이 국군포로가 중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으로 와야 되느냐. 그 당위성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느낄 거다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꼭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며칠 뒤에 그분이 그 탈북한 국군포로 출신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네. 그 중국이 그때만 해도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심 잘 챙겨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마오쩌둥 전 주석이 이른바 국공내전 때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해야 된다고 얼마나 걸렸어요. 그럼 그렇게 잘 해오던 중국이 어느 순간 대한민국을 막 다뤄도 되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중국의 태도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한편으로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표가 멍석을 깔아준 것 아니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윤대현 의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서 잘못을 한 것은 반드시 지적해야 된다. 물론 옳은 말이죠. 지적해야 되고 우리도 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준엄하게 꾸짖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굳이 나서느냐? 대통령의 격이 있고 국격이 있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로이터 통신과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 중국의 핵심 이익 말하자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반대한다. 네. 이것이 사실은 중국을 자극했고 그때도 뭐 시진핑 주석이 나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외교부 대변인이 한마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분쟁 소지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얼마나 잘 유연하게 넘어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일 일변도 외교를 지금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가치 외교라고 이름 붙였는데 지금 우리가 가치 외교나 이념 외교를 할 땐가 그야말로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소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미국과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뭐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유연하게 유연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흐물흐물하게 아예 대응하지도 않는 국민들의 정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유약하게 대응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옳은 거냐 이런 것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강력한 대중 그 어떤 뭐 군사 동맹 같은 것도 우리 한미일 간에 그런 어떤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네.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간에도 지금 고위급 회담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화도 하지도 않고 지금 경제 문제에서 특히 이 대중국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40%나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30%의 수출 규모 감소하고 있고 계속 무역 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거의 엄청나게 어려운 그리고 OECD도 얘기하고 월드뱅크도 세계 우리 한국은행도 얘기를 했죠. 지금 성장률이 1.5%, 1.4%까지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네. 계속 연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경제가 그러냐? 세계 경제는 오히려 나아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이 제1교육국이고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외교적인 어떤 아주 강력한 대응, 이런 대응, 그 강력한 대응 일변도 이런 것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이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조정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사의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되면 아주 강력하게 그 뭐 외교부 정도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네. 그리고 이 뒤로는 뭐 특사도 보내고 또 사절단도 보내고 그리고 뭐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 같이 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뭐 중국에도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초청을 한 거니까 가서 이런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걸 우려해서 간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특히 대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 경제 자체가 지금 하향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걱정하는 국민들 그리고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주재원들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 그리고 기업인들 이런 분들의 어떤 요구 그런 분들의 어떤 바람 이런 것을 담고 대사로 하여금 중국이 이런 어떤 한국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중국과 우리가 뭐 우리 윤두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과의 관계를 파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 어떤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면서 이렇게 같이 잘 지내자 한마디로 이제 그런 어떤 취지 이런 걸 담고 갔던 건데. 뭐 싱하이밍 대사가 그런 도발적인 발언을 할 리는 뭐 몰랐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기 책임이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공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 의원 7명이 오늘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해식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의원 외교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의원 외교 해야죠. 그런데 시적절하게 해야죠. 지금처럼 가서 악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는 게 과연 맞냐. 그 두보의 시 춘야희우 중에
호우지 시절 좋은 비는 때를 맞춰서 내린다. 그러면 외교도 이른바 말하는 중국이 그 한중 관계에 있어서 신강성을 인정하고 의원들을 정부 사이드가 아닌 이제 의회를 통해서 좀 분위기 조성하고 이렇게 형성됐을 때 가는 거는 바람직하죠. 그런데 가서 지금 뭐 이야기가 지금 벌써 나오는 게 대만 문제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서 이른바 말하는 좀 적한 표현으로 본전도 못 찾을 행사를 왜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만나되 이른바 말하는 위상에 맞도록 특히 이거는 외교 관계잖아요. 의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당으로 찾아오도록 해야죠. 그런데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무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경청을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중국 대중국 수출이 이제 감소했다. 이제 한중 관계가 나빠서. 근데 이게 이 중국이 이 자체 이른바 말하는 제조업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 한국에서 수입해 가던 것을 이 기술 대체적 측면에서 이제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있고 또 인위적으로 무역 장벽을 만들어서 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벌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째 그 17년부터 계속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른바 말하는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우리 정부 외교가 그 한중 관계에 있어서 덩거리로 가면서 중국으로 치우친 정책이 바로 잡혀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해서 줄었다. 그거는 잘못된 통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시기에 중국을 가는 게 맞느냐, 또 싱하이밍 대사가 당시에 논란의 발언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왜 가만히 듣고만 있었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네. 이렇게 방문단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사실 2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 싱하이밍 이 대사가 그런 도발적인 발언을 할지를 몰랐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중국의 정부라든가 전인대 또는 티베트 자치구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초청했는데 네. 그걸 다 취소를 하고 없던 일로 돌린다. 그건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오히려 그야말로 정부 간에는 조금 대립이 격화된다고 하면 의원 외교를 통해 가지고 물밑 접촉을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의원 외교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중국과 수교한 지 지금 32년인데 네. 중국은 그야말로 최대 흑자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런데 3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적자를 낼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만 해도 78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줄어들지만 수입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죠. 이런 어떤 외교 문제가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경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오죠.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외교적으로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대표단들도 저는 마찬가지 입장이었던 거고 애당초 같이 가시려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저는 똑같은 입장에 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변화한 게 뭐예요? 그건 싱하이밍 대사의 어떤 소위 배팅 발언이라고 하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싱하이밍 대사의
그 요지를 보면은 싱하이밍 대사는 하나의 대사기 때문에 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종의 메신저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국 정부의 입장은 그거죠. 중국의 가장 핵심 이익은 대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 이게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우리 윤대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이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의 원칙인 거거든요. 그럼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가장 핵심적인 이익이라고 보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거친 발언을 하면 당장히 좋아하지 않겠죠. 저쪽에서 뭐 독도 같은 게 독도가 뭐 일본 땅 아니냐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 존중해달라라고 하는 측면. 그 또 하나의 메시지가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로 버리는 거에 대해서 중국도 반대하고 또 우리나라도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그 세계인으로서의 공동이익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건데 그중에 이제 배팅 발언이 너무 도발적이었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물론 단호하게 저희들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중 관계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활이 걸려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금 더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가는 게 뭐가 사실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가서 의원들이 조금 더 그야말로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주제에 관련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어 보여주시죠. 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길이 없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과연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를 놓고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뭐 우병우 전 수석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출마하는 게 꼭 그렇게 바람직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아마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를 무죄를 통해서 자기가 벗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싶고 또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사실 이번 총선 지금 다음 내년에 치를 총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병우 수석이 오히려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항변으로 뭐 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나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에 오히려 부담만 안겨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총선이라고 하는 무대가 개인적인 어떤 억울함을 푸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중자애하시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뭐 여러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거 뭐 말로 다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1심에서 일부 유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총선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은 아니지 않느냐. 또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뭐 충분히 더 잘 알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해식 의원님께서는 조국 전 장관이 말한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는 발언의 의미, 이것이 결국 총선 출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뭐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평산마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오셨던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것들이 거의 거꾸로 돌아가고 있고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뭐 조국 전 장관으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새로운 길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꼭 총선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꼭 그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길을 개척해야만 그 길이 되는 거냐. 저는 뭐 재판 다 받고 그리고 대법 판결까지 받아보고 우선은 그리고 역사적인 재평가가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만일에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조국 전 장관도 이번 총선은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역시 그 민주당에도 일정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페이스북에 쓰신 글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뭐 총선 출마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예. 한 것을 곧바로 총선 출마로 연관 지어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윤대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예, 예.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근데 그 앞서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네. 오늘 중국에 간 것, 그 관련해서 2달 전에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관련해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99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당시 그 새정치 국민회의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여당이 그 당 대표가 조세영 대표였어요. 중국 공산당 공식 초청으로 처음 이 당 대표를 베이징으로 초청해서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전날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있었던 국내 정치적 사안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저기다가 상대방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훨씬 더 바람직하고 또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 이제 그 이른바 그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제 그 오비들의 뭐 회기 뭐 등등 이래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옳으냐 너가 옳으냐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경쟁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정치에 있어서 우리 이 이른바 말하는 이 지도급 인사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들의 한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뭐 대법원 판결이 안 났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상당히 드러났고 또 그 부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 혐의는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국민들이 아유 이른바 바로 우리 저 사회에 이 지도급들이 어떻게 살지? 저렇게 해도 되나? 이게 이른바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지인들 일반 지인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여야를 따져서는 어느 특정 정당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그리고 나라가 이 불필요한 이슈를 가지고 분열하고 대립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답답하고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길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길 없는 길은 부처가 출가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과연 그게 여기에 쓸말인가라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보고 이제 곧장 출마로 연결시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있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게 100% 그럴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서 형성되는 여론에 따라서 아마 조국 전 장관도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우병우 전 수석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하소연도 하고 싶고 또 본인도 보면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중국 그 공동 묘지로 유명한 북망산에 그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을 할까요? 그리고 오히려 과거를 가지고 다시 이미 일단락된 사건을 가지고 다시 또 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만 가져올 거다.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른바 그 이런저런 사유로 이제 당을 떠나고 정치를 떠나셨던 분들에 대한 이제 이 문제는 당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걸 왜 바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느냐 라면서 무소속 그거는 개인의 뭐라 그러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권리라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거론할 그런 상황이 더 아니고 그런 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두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